네, 안녕하세요. 소망 유체역학 2021년도 9월 거 필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집의 저작권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2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지름이 5cm 원형관 내 이상기체가 측류를 흐른다. 다음 중 이 기체의 속도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절대압력, 온도, 기체 상수, 점성계수, 레이놀즈수 2200이라고. 그때 뭐 구해보면은 우리가 일단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는 로 알바 T 됐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면은 로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알바가 뭐래요? 이거죠. 특정 기체 상수죠, 이거. 제가 단위를 보고 알 수 있다 했었죠.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이게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 기체 상수 할 때 단위를 항상 이렇게 기준으로 삼을 했어요. 근데 킬로그램이니까 10의 3승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2080을 10의 3승으로 나눠준 거. 그다음에 T는 뭐가 돼요? 온도는 27도죠. 그럼 207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압력은요? 압력 이거죠. 200 곱하기 10의 3승이죠. 킬로니까. 이걸 해주면은 뭐가 나면은 320.5 g per 미터 3승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밀도 값이. 자, 이상기체 상태 방식에서 밀도는 g per 미터 3승이라 했어요.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거를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왜 밀도를 계속 구했냐면은, 자, 레이놀즈 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밀도를 알아야 됐었던 거죠. 자, 지금 구하는 건데 속도니까 V는 어떻게 돼요? V는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죠? 그러면은 밀도 0.32. 왜 0.3이죠? 얘가 표준 단위로 바꾸면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킬로그램은 바꿔줘야 되니까 0.32 킬로그램 퍼 미터 삼승이라고 그냥 보면 되겠죠. 0.3이게 되는 거고, 지름 D는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0.05 되는 거 맞나요? 미터로 바꿔주면. 그 다음에 레이놀즈 수는 문제에서 뭐라고 있었어요? 하임겔 레이놀즈 수는 2200으로 한다 했었죠? 2200 곱하기, 그 다음에 뮤 값은 뭐예요? 이건가요? 그럼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되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하면 2.75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2.75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레이놀즈 수보다 작을 때가 측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레이놀즈 수가 보다 작을 때가 측류라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속도도 나온 2.75 값보다 작아야지 측류에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2.75보다 작은 값이 답이에요. 뭐예요? 얘랑 얘인가요? 자, 22번 표면장력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은 무엇인가? 표면장력 차원은 뉴턴 퍼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아니라 길이라고요. 액체 공기의 경금에서 액체 분자와 응집력보다 공기 분자와 액체 분자 사이 부치력이 클 때 발생한다. 반대죠. 액체 분자의 응집력이 더 클 때 발생하는 거고, 대기 중 물방울은 크기가 작을수록 내부 압력이 크다. 물방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식이 이렇게 됐었나요? 그러니까 이 표면 장력이 일정하다 생각했을 때 P랑 D는 반배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다는 말은 D가 작다는 소리죠. 그럼 내부 압력 P는 커지게 되는 거죠. 모세관 현상에 의한 수면 상승 높이는 모세관 직경에 비례한다. 이 우리 공식이 뭐였죠? H는 감마 D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세타였었죠. 상승 높이 H는 모세관과 직경에 반비례하죠. 유체의 점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질소기체의 동점성 계수는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죠.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면은 이게 기체 분자들이 이제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점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했었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24번 회전 속도 얘일 때 얘 들 때, 자, 이것도 뭐 별거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상사 법칙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1, 3, 2, 2, 3, 5잖아요. 그럼 지금 Q 값이 1.1배가 됐죠? 그러니까 N 값도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1.1배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h 값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h 값은 1.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h였던 거는 1.1의 제곱배가 된다고요. 1.1의 제곱은 1.21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되는 거죠. 25번. 자, 계기 압력이 이렇게 돼 있다. 안찌름 6cm, 관의 끝에 달린 노즐의 찌름 2cm, 노즐의 분출 속도 몇인가? 이때 노즐에서 손실은 무시하는데 관마찰 계수는 0.025다. 자, 이것도 이제 베르누의 방정식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은 자, 감마 분의 P 0.49 곱하기 10의 6승이죠. 이거니까요. 플러스 2G분의 V제곱은 어차피 지금 여기 높이는 잠깐만요. 높이는 상관없으니까 Z값은 양쪽 다 지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뭐야? 그 감마분의 P가 어떻게 돼요? 감마분의 P가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서는 그 대기압이잖아요. 대기압이니까 P값이 0이죠. 그러니까 감마분의 P값은 그냥 0이라고 하고 다시 2G분의 V제곱 가야 되는데 지금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V잖아요. 여기 속도가. 그럼 여기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찌름의 길이가 3대 1이죠. 그럼 단면적의 비는 9대 1이죠. 그럼 연속 방정식 AV가 일정하니까 여기가 이제 단면적이 9분의 1배 됐으니까 속도는 9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9V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플러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델타 H잖아. 손실수도가 여기서 관마찰 계수가 0.01이에요. 그러니까 2GD분의 FLV제곱인데 2G D가 몇이죠? 우리가 지금 마찰은 지금 여기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가 노즐에서의 D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D를 해야 되는 거죠. 0.06 분의 F 0.025 길이 100. 그 다음에 속도도 V제곱에서 속도도 여기에 해당하는 속도니까 V를 해야죠. 9V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해주면 지금 다 V제곱에 대한 식으로 나오니까 다 계산해주고 루트 씌우면 V값이 나오겠죠. 뭐 계산하는 과정을 생략할게요. 별거 없으니까. 그러면 V값이 2.84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노즐의 분출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9V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9배를 곱해주면 얘가 나오게 됩니다. 자, 26번. 원심 펌프가 정량전 120m에 대해서 얘의 물을 공급할 때 필요한 축동력이 이렇게 된다. 얘 최적 효율과 기계효율이 각각 이렇게 된다면,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별거 없고 잠깐만요. 축동력이잖아요. 그러면 9530 곱하기 10의 3승은 에타분의 1 감마 Q H죠. 그럼 에타가 뭐가 나오냐면은 0.74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0.74라는 거는 최적 효율, 기계 효율, 수력 효율을 3개 다 곱했을 때 값이 0.74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88%, 89%, 그 다음에 수력 효율까지 곱했을 때가 0.74가 되는 거니까 수력 효율 얘는 어떻게 구해요? 0.74를 0.88과 0.89로 나눠주면 나오겠죠? 그럼 94.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0.945가 나오기 때문에 94.5%라는 거죠. 27번. 안찌름이 4, 바깥찌름 예인, 동심 이중 간의 수력 직경이 몇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이거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수력 반경은 어떻게 구해요? P분의 A죠. 여기서 P는 그 접수 길이에요. 유체와의 접촉 길이. 일단 A는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4분의 파이 곱하기 원래대로라면 이제 6cm, 4cm를 각각 미터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뭐 상관없긴 한데 그냥 여기서 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그냥 센티미터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6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그리고 그 접수 길이는 어떻게 돼요? P는 2 길이 더하기 2 길이죠. 그러면은 4파이 더하기 6파이 되는 거 맞나요? 접수 길이가 이걸 계산해주면은 0.5가 나와요. 그럼 DH는 뭐가 되는 거예요? 4RH잖아요. 그러니까 2가 되겠죠? 2cm. 그래서 자, 연력학에 설명 틀린 것은 무엇인가? 1, 2, 3번 다 맞고 4번 정적 비열은 정합 비열보다 크다. CP 정합 비열은 K 빼기 1분의 K 이거죠. CV는요? K 빼기 1분의 1 얼바죠. CP가 항상 CV보다 크죠? 맞나요? 그러니까 정압이 정적보다 크다고요. 반대예요, 반대. 29번
차원이 서로 같은 것을 고르죠. 뭐 이거 같은 경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각각 이제 차원들을 단위들을 직접 곱해서 계산해도 되고, 네,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딱 어떤 물리량을 봤을 때 어느 공식에서 본 거라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에서 압력 버전과 수도 버전이 있다 했었잖아요. 얘는 압력 버전에서 혹시 봤던 거 기억나요? 여기서 이거죠, 이거. 로 V 제곱. 그러니까 얘는 단위가 압력 버전이니까 다 압력이잖아, 얘네들이. 이 압력에 대한 단위란 말이에요. 로지 H는요? 이거 감마 H 이거잖아요. 이거 압력이죠, 얘도. 아, 같은 압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P는요? 이건 그냥 대놓고 압력이죠, 그냥. 얘는요? 압력이라는 거는 A분의 F잖아요, 그죠? A분의 F인데, 그, N분의 F가 아니죠, 그죠? 얘는 압력 단위가 일단 아니에요. N분의 F는 뭐예요? 힘을 질량으로 하는 거는 중력 가속도죠. 얘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그러니까 기니디가 같은 거예요. 알겠나? 이렇게 넘어갈게요. 30번. 밀도. 지름이 30cm 관계를 예로 흐른다. 평균 유속이 몇인가? 뭐 30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Q는 AV잖아요. 그러니까 V가 뭐가 돼요? A분의 Q죠. 그러니까 지금 밀도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단면적이 몇이죠? 4분의 파이 곱하기 0.3의 제곱이고 Q는 1이죠. 이거 계산해주면 나옵니다. 31번. 초기 상태에서 압력이 예, 온도가 15도인 공기가 있다. 공기의 부피가 초기 부피 20분의 1을 될 때까지 가역 단열 압축을 할 때 압축 후의 온도. 자, 이거는 제가 폴리트로필 가정할 때 개념 강의 설명했었는데 항상 PV의 n승이 일정하고 V의 n-t가 일정하고 또는 tn승분의 pn-1승이 일정하다. 이 세 개가 각각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확인해야 될 땐 뭘 봐야 돼요? 물리량을 보세요. 뭘 해라고 했는지. 부피가 지금 얘가 될 때까지 가역 단열 압축할 때 압축 후의 온도, 부피와 온도를 비교하는 거네요. 그럼 얘를 쓰면 되죠. 맞나요? 얘가 지금 일정하다는 말을 써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단열일 때는 n 값이 뭐가 돼요? k로 바뀌죠. k로. k는 비열비죠. 이 비열비가 뭐로 주어졌어요? 1.4로 주어졌으니까 V의 0.4승 t승이 똑같다고요, 지금. 자, 그러면 처음에 그러니까 자, 봐봐요. V1 0.4 T1이 V2 0.4 T2랑 똑같아지는 건데 이 V2가 뭐라는 거예요? 초기 부피의 2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20분의 1 V1 0.4승 T2가 된다는 말 알겠어요? 자, 온도가 처음 온도가 15도죠. 그럼 여기가 273 더하기 15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제 T2가 뭐냐 물어보는 건데 지금 어차피 V1의 0.4승이랑 V1의 0.4승 지워지고 20분의 1의 0.4승 T2가 남죠.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273 플러스 15만 남죠? 그럼 T2 구할 수 있죠. 273 더하기 15에다가 얘를 넘겨주면 되죠. 그럼 뭐 20에 0.4승을 곱해주면 되는 거 맞나요? 그죠? 이거 구해주면은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아까 이걸 구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954.56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켈빈 온도잖아요. 도시 온도니까 273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682가 나오게 돼요. 자, 32번. 부피가 예인 방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질량은 약 몇 킬로그램인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단위를 보면 알겠지만 공기의 기체 상수는 이거래요. 줄 퍼 그램 이거죠. 특정 기체 상수죠. 일반 기체 상수가 아니라. 그럼 PV는 그냥 바로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M은 어떻게 돼요? 알바 T분의 PV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P는 뭐예요? 이거니까 100 곱하기 10의 3승. 부피는 240이죠. 알바는 0.287인가요? 그 다음에 온도는 300켈빈. 그럼 질량이 나오죠? 맞나요? 이거 질량 구해주면은 이 단위가 뭐가 돼야 돼요? 이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제가 질량 단위는 그램이라 했어요.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래서 278745 그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킬로그램을 바꾸면은
278.745kg이 되겠죠. 278.745kg이니까 279kg을 해도 되는 거죠. 알겠나요? 이 단위 진짜 중요합니다. 단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외울 때 뭔가 좀 화학에 직결된 거잖아요. 화학에 직결된 식이면은 이런 이상기체 방정식은 좀 분자액에 대한 거니까 화학 같잖아요. 화학에 대한 것들은 저는 좀 그 그램이라는 단위로 했는데, 왜냐면 화학은 좀 되게 조그만 것들을 다루니까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램이다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도 알아서 그건 생각해 주시고, 대신 저처럼 단위를 완벽하게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가 않아요. 33번. 그림의 액주기에서 밀도 이렇게 돼 있을 때 중심 A에서 기획의 압력 무엇인가? 뭐 이것도 저랑 뭐 개념 강의에서 많이 했었죠. 자, PA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어떻게 돼요? 그 감마 1 H1이죠. 그러니까 로 1 G H1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 빼줘야 되죠. 그럼 감마 2 G H2가 여긴 이제 대기압이네요. 그럼 0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되면 돼요? 로원이 지금 1000, G는 9.8, H1은 500mm니까 0.5인가요? 0.5. 얘는요? 얘는 지금 13600, H2는 0.8. 이거를 뭐 다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 다 이쪽으로 넘기면 PA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주면은 101724 파스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킬로파스칼로 했으니까 어떻게 되면은 101.7이라고 할 수 있겠죠. 34번.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 물어봤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속도 V1은 토리첼리 공식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근데 얘네 둘이 하필 이 지점에서 똑같이 만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봐봐요. 이게 그 등가속도 운동이거든요. 얘는 지금 수평방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V1, V2는. 근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지금 둘 다. V1은 Y1만큼 떨어지고 V2 쪽은 Y2만큼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자 지금 이 X라는 게 이렇게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나요? 그쵸? 이 어차피 그 이제 수평방의 속도는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V1에다가 T1,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 T1, 그 다음에 V2에다가 또 T2, 같은 거리만큼 이동한 시간 T2로 곱해주는 게 지금 X라는 수평거리로 똑같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등가속도 공식에서는 2분의 AT제곱이 S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도는 지금 G죠? G. 그러면은 Y1이라는 거는 2분의 1 GT1의 제곱이고, Y2라는 거는 2분의 1 GT2의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T1은 어떻게 돼요? T1은 G분의 2Y1의 루트가 되고, T2는 G분의 2Y2의 루트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식 있죠? 이 식에 그대로 해볼게요. 아까 V1이 뭐였어요? 이거였었죠. 루트 2GH1에다가 T1, 예, 루트 G분의 2Y1을 한 게 뭐랑 똑같아요? V2 T2, V2 루트 2GH2에다가 곱하기 T2 루트 G분의 2Y2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루트를 묶어주면은 그냥 양변을 제곱해줄까요? 제곱해주고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GG 다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4, 2 곱하기니까 4죠. 4 H1Y1이 4 H2Y2죠. 그러니까 4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H1Y1이 H2Y2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아, 외우시는 게 아니라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알겠나요? 뭐 이 문제는 그냥 뭐 유도하는 것까지는 좀 에바고, 이거 외우시는 게 좋겠죠. 1은 1끼리 2는 2끼리 그냥 곱했을 때 서로 같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35번 한번 볼게요. 길이 100, 직경 50m, 상대 조절 0.1의 원형 수도관 내 물이 흐르고 있다. 관내 평균 유속이 3에서 6으로 증가하면 압력 손실은 몇 배를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것도 그냥 이제 일반적인 우리 손실 수도 식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2배가 됐잖아요.
V가 2배가 됐으니까 V제곱 몇 배가 되는 거예요? 4배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냥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이걸 더 정확히 하려면 여기 문제에서 완전 난류라 돼 있고 원형이라 돼 있잖아요. 원형 난류인데 원형 직관이면 우리가 패닝의 법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식이 EGD분의 FLV제곱이 아니라 GD분의 EFLV제곱이 돼요. 뭐 어쨌든 이제 얘가 2배가 되면 V제곱이니까 4배가 되는 건 똑같은데 조금 더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맞긴 하겠네요. 네. 36번 한 변이 8cm 정리물질을 비중 1.26인 분리세렌에 담갔더니 절반의 부피가 잠갔다. 이때 정리물질을 수직 방향으로 눌러 완전히 잠기게 하는데 필요한 힘은 약 몇 뉴턴인가? 이렇게 했는데 저랑 개념 관계일 때 제가 잠긴 부피에 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잠긴 부피비는 항상 뭐가 된다 했었냐면은 감마 유체분의 감마 물체가 된다 했었어요. 이걸 좀 외워주면 편하다 했어요. 잠긴 부피비, 여기서 지금 절반이 잠겼으니까 2분의 1이 부피비거든요. 잠긴 부피비. 감마 유체분의 감마 물체죠. 감마 유체는 1.26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물론 정확히 말하면 이제 9,800까지 해야죠. 그 다음에 감마 물체는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알 수가 있죠. 2분의 1일 값을 아니까 감마 물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를 넘겨주면 되죠. 그러면은 0.63 곱하기 9,800 되는 거 맞나요? 그죠? 자, 이때 정육면체를 수직 방향 눌러 완전히 잠기게 하려고 할 때 필요한 힘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제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이게 글리세린이란 유체가 있고 얘가 딱 절반 잠겼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를 완전히 잠기게 하겠다는 말은 뭐 이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 경우는 부력이 어떻게 돼? 일단 그 부력이 어떻게 돼? 부력 이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1.26 곱하기 9,800에다가 어떻게 되죠? 감마 V 0.08인가요? 0.08에 3승을 해야죠. 정리매체니까 이 부력이 아래로 작용한 힘은 이 녀석이 지금 실제 물체, 그러니까 이거죠. 0.63 곱하기 9,800에다가 똑같이 0.08에 3승을 한 거죠.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죠?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수직 방향으로 눌러준 힘 F를 더해줘야지 지금 둘이 같아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F 값은 뭐가 돼요?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 되죠. 이거 빼주면은, 그래서 그 빼준 거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3.16이 나오게 돼요. 이 값이. 알겠나요? 자, 37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 0.8, 폭이 2에 수문으로 했는데 이 수평 성분의 크기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이죠? 5에서 0.4를 빼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수평 성분의 크기니까 일단 압력이 몇이야? 압력이 감마 H 바죠. 거기다가 면적 A로 곱해주면 그 힘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감마가 몇이죠? 9,800인가요? 그 다음에 H는 그 뭐야 4.6이죠? 왜냐면 5에서 지금 여기가 0.8이잖아요. 근데 여기니까 절반이죠, 절반. 0.4. 0.4를 빼주니까 4.6이죠. 그 다음에 단면적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높이가 0.8이고 폭이 몇이래요? 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0.8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2 곱하기 0.8이다.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실이 128이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킬로뉴턴이라고 했으니까 72.1kN 할 수 있죠. 38번 펌프 운전시에 발생하는 캐비테이션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 자, 펌프 회전수를 높이면 안 되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2, 3, 4번 다 맞는 얘기고 39번 대부분 방열 핀이 달려있다. 그 주된 이유는 열 전달의 면적을 증가하기 위해서. 네,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40번 물탱크가 받는 출력은 약 몇 뉴턴인가. 이때
노즐의 단면적, 계기압력 이렇게 된다. 뭐 노즐에서 마찰 손실을 무시한다. 뭐 이거는 뭐 베르누이 방식 써볼까요? 이 지점에서 압력이 어떻게 돼요? 이미 40kPa이 지금 여기 이렇게 압력으로서 공기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감마분의 이거죠. 플러스 2지분의 V 제곱 되는 거 맞나요? 아, 잠깐만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의 하강 속도 있죠. 여기는 그냥 0이라고 지금 좀 가정하고 문제를 풀게요. 그러니까 2지분의 V제곱에서 그게 상이 없는 거고, 바로 Z값이 뭐예요? 5죠.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긴 대기압이니까 감마분의 P값이 0이죠. P가 0이니까. 여기서 이제 V가 2지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2지분의 V의 제곱. 그다음에 뭐 Z값은 0인 거죠. 그냥 마찰 손실을 무시한다고 쓰니까 델타 H는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V를 계산해주면은 13.3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34로 뻗어나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힘은 로 Q 델타 V인가요? 그죠? 그러면 그 로 Q가 AV죠. 그 델타 V도 우리가 그러니까 델타 V도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V 빼기 0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추력이니까 뭐 마지막 속도가 0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V 빼기 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될 수 있는 만큼 지금 나아가는 거니까 마지막 이제 속도는 0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로의 V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 면적 몇이에요? 0.03 V 제곱 13.34의 제곱인가요? 네. 이거 계산해주면 5340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일단 됐고, 네. 자, 이걸로 이번 단원도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